자, 봅시다. 그 스텝 3 지수 방부등식에 1번은 대부분 다 잘 풀었긴 하던데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지수가 같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3제곱이라는 것이 5x 더하기 3의 x 더하기 3제곱이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관계 뭐다? 밑이 서로 같으면 그럴 거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제로인 경우를 찾아야 될 거고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2겠습니다. 딱히 밑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x에 3을 넣어봐도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밑이 음수긴 한데 지금은 다행히도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도 1제곱으로서 거듭제곱이 맞지? 뭐 정수제곱이니까 괜찮겠죠? 이거 혹시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 게 만약에 x가 뭐 2분의 1이나 뭐 3분의 1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 대입했는데 여기는 밑에는 음수인데 위에가 뭐 분수예요. 음수의 분수제곱 이런 건 지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문제에서 범위가 있어서 제외해 줬거나 여러분들이 답에서 제외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뭐 어쨌든 지금은 일단 둘 다 가능하고 두 번째 뭐가 x 더하기 3이 0인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분모가 음수인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지수가 0이잖아. 0. 그래서 어떤 수의 0제곱 모두 1이기 때문에 성립한다. 따라서 만족하는 원소는 3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자, 요거를 풀어볼 건데 일단 x가 2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하겠습니다. x가 0과 2 사이라고 해보죠. 따라서 x분의 2가 뭐일 때 1보다 클 때를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야. x가 2보다 작았기 때문에 x분의 2는 1보다 클 것이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의 범위도 그대로 마이너스 5의 4x 마이너스 4까지 부등호 방향이 유지되어야 되겠다. 이게 애들이 풀어놓은 거 보니까 다들 뭐 정확하게 풀긴 풀었던데요. 2분의 1과 4 사이인데 여러분 언제? 부등식 풀 때는 항상 주어진 조건에서 답이 나오면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되겠죠. 2분의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을 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체크해주고 0과 2라는 범위에서 2분의 1과 4라는 걸 만족해야 저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2분의 1과 2 사이가 범위가 되겠고 두 번째 범위는 x가 2보다 클 때죠. x분의 2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0과 1 사이에 있을 때지. 그래서 뭐야? 부등호 범위가 반대로 돌아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5x랑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의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간다. 풀면 범위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x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x는 4보다 커야 되고요. 이 범위에서 너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공통인 범위는 x가 4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뭐야? 저 부등식의 범위는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거나 또는 저걸 만족하는 경우니까 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써줘야 돼요? 2분의 1보다 큰 x가 2보다 작았을 때 또는 x가 4보다 클 때 저 부등식은 만족합니다. 성립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넘어가서 3번. 자, x에 대한 지수 방정식 4x제곱 마이너스 좀 분해를 해서 쓸게요. 2의 a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입니다. 더하기 2의 a 플러스 1제곱. 뭐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은 2 곱하기 2의 a제곱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수 방정식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t 더하기 2의 a제곱 곱하기 2라는 이 지수 방정식을 치환한 2차 방정식은 t가 뭐야?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아하, x가 실근을 가지려면 t는 양수근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님들아, 양수근을 가져야 된다 하긴데 문제에서 뭐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거나 두 실근이라는 얘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실근 하나라도 있으면 오케이인 거잖아, 그지? 따라서 양수근이 뭐야? 적어도 하나의 양수근을 가져도 됩니다. 문제에서 x가 실수근을 가졌으면 한다 이거지. 응? 실근 2개까지는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무조건 양수근 2개여야 된다 이건 아닌 거야. 일단은 알겠지? 일단은 해석을 하심에 있어서 실근이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t가 양수근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뭐 음수근이 하나 더 있든 양수근이 중근으로 있든 상관없다고요. 되겠죠? 예. 아, 물론 양수근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참고로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럼 그래프의 식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양수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두 실근의 곱이 두 근의 곱이 t라는 식의 두 근의 곱이 뭐야? 2의 a제곱 곱하기 2잖아. 이거 항상 양수죠. 두 근의 곱이 항상 양수인 걸로 봐서는 둘이 곱해가지고 음수인 경우는 없겠죠. 즉 음수근 하나, 양수근 하나인 경우는 아쉽지만 없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지금은 뭐야? 그냥 서로 다른 두 양수근 또는 서로 같으라도 되지만 양수근을 2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판별식이 0 이상, 두 번째 합이 0보다 크고, 세 번째 곱이 0보다 클 것, 이것을 만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가자! 합은 뭐야? 2의 a제곱이죠. 0보다 크고요. 곱은 뭐야? 2의 a제곱 곱하기 2죠. 이것도 0보다 큽니다. 다 만족하네요. 판별식이 중요하시겠다. 가자. 2의 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의 몇 배? 4배 2의 a제곱 곱하기 2입니다. 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2의 a제곱 치환을 좀 해도 되겠니? 2의 a제곱 묶어내면 2의 a제곱 빼기 8이죠. 이것이 0 이상이어야 된다. 됐나? 이렇게 풀어도 되겠나? 자, 합과 곱이 둘 다 양수인 건 확인했다. 합과 곱이 둘 다 양수인 건 확인했어. 따라서 판별식이 0 이상이면 실근이 있으면 오케이인 거야. 실근이 있으면 넌 무조건 양수근만 2개 있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2a의 제곱 마이너스 4배 너 해갖고 2a 제곱은 공통이니까 쌤이 묶어냈고요. 남은 거 2a 제곱 하나 마이너스 8 남아있고요. 2a 제곱은 어차피 양수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도 됩니다. 2a 제곱이 뭐보다 크면 8보다 크면 성공인 거죠. 따라서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a가 3 이상이면 오케이 됐죠. 따라서 a의 최소값은 3,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x가 실근을 갖게 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t는 양수근이 존재했어야 됐는데 이때 양수근이 꼭 2개일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음수근 하나, 양수근 하나여도 괜찮다는 건데, 근데 안타깝다기보다는 그냥 둘이 곱해보니까 항상 양수였어. 그래서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는, 음수근 하나, 양수근 하나인 경우는 없고요. 지금은 없고요. 문제 특성상 없고요. 그래서 양수근이 2개여야 되니까 판별식 0 이상.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 서로 다른이란 말은 안 했으니까 같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판별식이 0 이상. 그 다음에 합과 곱은 둘 다 0보다 커야 되는데, 확인해보니까 이거 항상 그렇네. 그래서 판별식만 잘 풀어주면 되겠고, 혹시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은 2의 거듭제곱으로 2의 거듭제곱 2의 a제곱을 치환해서 또 풀면 됩니다. 알겠죠? 치환해서. 자, 그 다음은 4번 보러 갈게요. 얘만 왜 수식이 좀 크냐? 이런 걸 왜 수정 안 하시지? 와, 재밌는 문제네. 빼기네. 그지? 빼기다. 뺀다니까요? 뺐다니까요? 자, 더하기 7은 제로인데, 실근을 갖기 위한인데, 혀로 치환을 누구로 해야 돼? 일단 너가 치환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도 조심해야 되지. 이건 제곱이니까 너의 차이의 제곱에다가 뭘 더해야 돼? 2를 더해야 된다. 그지? t제곱 더하기 2가 되겠고요. 빼기 2라고 쓰신 분은 이것 때문에 아마 또 값의 차이가 좀 날 겁니다. 더하기 2가 맞고요. 그 다음 치환했으니까 뭐 해야 돼? 일단 식을 정리를 해줄게. t제곱 더하기 2니까 더하기 at 더하기 9가 제로인데 t의 범위를 확인해야 되는데 t는 모든 실수가 가능합니다. 에? 다 돼요? 네, 다 돼요. 잉? 어떻게 해요? 뺐으니까 x가 양수면 그려드릴까? x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x가 마이너스 x면 이렇게 생겼잖아. 양수일 때는 여기서 이거 빼니까 양수값 나올 수 있고요. 둘이 빼면 0일 수도 있고요. 2의 x제곱은 1보다 작은데 x가 음수일 때는 2의 마이너스 x는 크니까 둘이 빼면 마이너스가 생기죠. 따라서 실수 전체가 모두 다 가능하다. 됐지? 아까 더하기였을 때는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2가 최소였다 뭐 이런 거 확인을 했었는데 빼서 만들어지는 저런 식에서는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 말하자면 이게 실근을 갖기 위한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실수를 기준으로 한 이런 2차 방정식에 t가 실근을 가지면 된대요. 그냥 x가 실근을 가지려면 t도 그냥 실근 아무거나 가지면 되잖아. 그때 따라서 x의 값도 정해질 거니까요. 되겠니? 따라서 뭐야? 판별식이 0 이상이면 실근을 갖겠죠. a제곱 마이너스 4, 9, 36 그래서 a제곱은 36 이렇게 36 이상이다. 그래서 양수 a의 최소값은 왜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a는 6 이상이거나 a는 마이너스 6 이하인데 양수 a의 최소값은 6이죠. 따라서 m을 6이라고 한 거고 m제곱 구해달라고 한 거니까 36이 사실상 최소값입니다. 됐나요? 화면을 안 돌렸다. 죄송. 자, 문제 포인트는 뭐였다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뭐야? t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t가 실수 전체 다 되는구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구나. 확인했으면 x가 실근을 가지려면 t 또한 아무 실근이나 가지면 그에 따라 x의 값은 정해지겠구나. 따라서 t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실근을 가질 수가 있었겠다. 오늘 왜 이러니? 안 부러졌어. 다행. 5번입니다. 5번이에요. 뭐시요? 지수부등식. 어머나 이게 뭐야? 살려줘. 이게 뭐야? 9분의 1에 fx제곱이 와 뭐야 이거? 3분의 1에 우와 자 더하기 gx 마이너스 4배 9분의 1에 gx. 와 이거 어떻게 부등식을 풀지?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치환을 좀 하기로 합시다. 3분의 1에 fx를 a로 좀 쓸까요? 라지 a로 쓸까? 좀 치환한 거 티가 좀 나게. 3분의 1의 gx는 뭐 b로 쓸게요. 그러면 제일 앞에 식 뭐야? a제곱입니다. 더하기 a, b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배구나. 마이너스 4배 너 뭐야? 3분의 1의 gx의 제곱이죠. b제곱입니다. 인수분해 되네. a 4b연필 b연필 오 미안합니다. 이게 더하기 이게 빼기 a 더하기 4b a 마이너스 b가 이항수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볼까? a랑 b는 3분의 1의 거듭제곱이었잖아. 즉 치환을 했으니까 범위를 신경 썼었어야겠죠. 자, 범위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 때 3분의 1 거듭제곱이야. 무조건 양수야. b도 너 무조건 양수야. 뭐 gx가 음수거나 양수거나 나발이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3분의 1의 거듭제곱이니까 양수야. 너 뭐야? 양수야. 따라서 너만 양수면 돼.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a가 b보다 커야 되니까 3분의 1의 fx의 제곱이 3분의 1의 gx의 제곱보다 커야 된다. 아하! 미치 3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fx는 gx보다 작은 친구들을 찾아와라 이런 얘기죠.
2차 함수 fx가 1차 함수 gx보다 작은 것은 교점인 0과 4 사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0보다 큰 x가 4보다 작을 때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수 x는 1, 2, 3으로서 3개 있겠죠. 되겠나요? 육 번 6번 우와, 또 지우면 지울수록 더러워지네요. 육 번은 뭐냐? 아마 디귿 보기를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칠판이 지우면 지울수록 점점 더러워지는 것 같지. 자, 6번 봅시다. fx를 n으로 정의하기로 했는데 x라는 숫자가 2의 거듭제곱에 어떤 사이에 낑겨 있다면 그때 기준이 되는 n을 하나 만들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fA가 3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a라는 숫자가 2의 세제곱과 2의 4제곱 사이에 낑겨 있었기 때문이고요. 가능한 숫자 8, 9, 10부터 15까지죠. 따라서 16 빼기 8이기 때문에 8개입니다. 부러졌었네. 쿨하게 버려주고 기억, 참, 영. FA분의 1이 FB분의 1보다 작은데 그냥 작은 게 아니라 0보다 작은 걸로 작다이면 A가 B보다 크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명제를 빨리 체크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은 대우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우. 네, 대우요. A가 B, E 할 때 저기 거꾸로 성립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명제의 대우 뭔지 기억나죠? 명제의 역을 취하고 부정을 취했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가정적 조건에도 결론 조건에도 부정을 각각 취하고 자리 바꾼 게 대우다, 맞지? 그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기 좀 편하게 너 마이너스 m, 너를 마이너스 n이라고 할게요. 그 a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m 제곱과 2의 마이너스 m 더하기 1제곱 사이에 있고 b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n 제곱과 2의 마이너스 n 더하기 1제곱 사이에 있었던 거야. 그 a는 양변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지게 되겠죠. 2의 n 마이너스 1제곱과 2의 m제곱 사이에 있는 그런 값이고, b도 2의 n 마이너스 1제곱과 2의 n제곱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야, 기본적으로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왜? 지금 마이너스 m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실제로는 n이 m보다 작은 거거든요. 절대값은 m이 더 크니까 쌤이 mn을 양수로 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으로 잡았을 때는 m이 m보다 크단 말이야. 따라서 m-1이라 하더라도 너보다는 하나 이상 크게 되니까 자연수니까 b가 설령 가장 큰 2의 n제곱이 걸렸을 때도 하나 빼면 a가 그거보다는 커야 되니까 a가 b보다는 크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되겠네? 자, 다시 조금 더 엄밀하게 증명을 해드리면 m이 n보다 크기 때문에 뭐가 m-1은 n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겠죠. m이 n보다 하나만큼 컸으면 1 뺐을 때 같아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의 n-1제곱은 2의 n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확실한데 너보다 작은 친구가 b고요. 너보다는 큰 친구가 a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다 같을 수는 있어도 같을 수가 없죠, 여기서.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부등식을 좀 연달아 사용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드렸고요. 뭐 사실 조금 더 빨리 체크한 다음에 숫자 2랑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를 넣어보고 체크해보니까 맞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니그시야 벌레가 존재해. 이게 대충 이런 얘기거든. FA가 M이니까 실제로 M은 2의 N제곱과 A는 2의 M제곱과 2의 M 플러스 1 사이에 땅 이런 얘기고, 부비는 N이니까 2의 N제곱 이상 2의 N 플러스 1제곱 사이에 있당인데, 그 FAB가 M 플러스 N이 맞느냐라고 물어봤는데, AB는 곱해보면 작은 것들끼리 곱한 2의 N 플러스 N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2의 N 플러스 N 더하기 2보다는 작거나 작은 거죠. 그래서 뭐야, 너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최소값이니까 네 사이에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얘가 곱해서 하면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N 플러스 N 더하기 1을 넘어갈 때도 있겠죠. 그럼 FAB가 N 플러스 N이 아니라 N 플러스 N 더하기 1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아까 왜 3이었던 애들 둘이 있었죠? 네가 3이라고 하면 너도 8 이상 16 미만이고, 너도 뭐 같은 값이라고 해보자. 3이라고 하면 8 이상 16 미만인데 B다 이 자식아. B. 자, 그래서 A는 15하고 B도 15 하는 거죠. 자, 둘이 곱하면 225입니다. 225는 256보다는 작지만 128, 즉 2의 7제곱보다는 크죠. 따라서 둘이 곱한 값은 7이어야 되는 겁니다. 네가 3 더하기 3, 6이 아니라 7이 되었죠. 하나 더 큰 값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발레가 존재하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니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 좋은 문제예요. 야, 7번. 2차 부등식을 풀 때 우린 기본적으로 2차 함수를 활용해서 풀어왔는데, 이 식도 그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2의 x제곱이랑 하나는 3의 x제곱 기준으로 3분의 1의 x제곱이긴 하지만 기준이 밑이 좀 다르잖아. 그래서 치환하려고 보니까 조금 뭔가 애매해. 다 2차 함수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또 문자가 일단 다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좀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부등식을 기본적으로 푸는 메커니즘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둘 다 양수인 경우입니다. 둘 다 양수면 성립하겠죠. 2x-32가 양수고 3분의 1의 x제곱이, 너를 어떻게 하는 게 좋지?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쓰는 것도 본인 자유입니다. 저는 3분의 1을 썼으니까 너를 3분의 1의 세제곱으로 일단 볼게요. 마이너스 세제곱이요. 둘 다 양수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좀 쉽죠? x가 5보다 크다. 옆으로 넘어가면 2의 5제곱이잖아. x가 5보다 크다. 얘는 x가 뭐 해야 돼? 옆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세제곱보다 뭐야? 커야? 아니야. 밑에 0과 1사니까 작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면 없어요.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서 5보다 큰 x는 없어요. 따라서 둘 다 양수인 x의 범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됐죠? 그럼 두 번째, 뭘 찾아줘야 돼? 둘 다 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범위였고요. 바로 넘길게. 32보다 작다, 2의 5제곱보다 작다. 따라서 x는 5보다 작다랑 넘겨주면 3분의 1의 x제곱이 뭐다? 3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보다 크다. 하지만 x는 잠깐만! 작다여야지. 그지? 둘이 이거 계산해서 음수해야 되니까 작다여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큰 x가 5보다 작다니까 이 사이에 존재하는 x에 대해서는 저 부등식이 항상은 아니지만 이 사이에 x의 값이 존재하면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즉 해의 범위는 너 또는 없음인데, 없으면 뭐 됐고 너다 이거죠.
그래서 정수 x의 개수는 둘이 빼서 하나 더 빼야 되죠. 따라서 7개입니다. 7개. 답은 1번. 8번 x는 0 이상. 항상 성립하려면 4의 x의 전체 제곱이고 더하기 4 곱하기 4의 x제곱이며 더하기 k가 0 이상입니다. 여러분 언제 x가 0 이상일 때 항상 성립하고 싶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너를 치환을 할 것이다. 치환을 할 것이다. 4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그럼 t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k가 모든 실수는 당연히 아닐 거야. x가 0 이상일 때니까 t도 0 이상일 때가 아니라 언제일 때야? t는 얼마 이상일 때? 자 다시 여기다 뭐야? x가 0 이상이라고 생각해봐. t는 4x 제곱의 그래프야. t는 4x 제곱의 그래프. x가 0 이상이다. t는 뭐야? 1 이상이죠. t는 1 이상입니다. 치환하고 나면 항상 범위 확인하랬다. 따라서 t가 1 이상일 때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성립. t가 1 이상일 때 1 이상의 실수 t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t는 1 이상인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 아까랑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화면 쓱 보니까 글자를 너무 못 썼길래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여전히 못 쓰는군요. 심각하다. 내일 모레까지 연습하면 좀 나아지겠지? 3일 만에 분필 써서 그런가? 왜 이렇게 못 쓰냐 글씨를. 자 아무튼 원래도 못 썼나요? 짜자자자자자자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2에서 축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는 어차피 그릴 필요도 없지? 따라서 어디서 그려져? 1 이상일 때 그려져. 1 넣으면 k 플러스 5라는 값이 뭐야? 우리 중에 제일 작은 친구야. 여러분 기억해둬. 이게 핵심 아이디어야. 나중에 수투대에서도 어차피 또 배울 건데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k가 항상 성립한다고 했는데 너의 최소값 뭐야? 1일 때 k 플러스 5야. 우리 중에 제일 작은 친구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네가 말한 대로 우리는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성립하면 되는 거고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인 겁니다. 잘 기억해도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친구도 제 키가 160을 넘으면 우리 모두는 16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와 나야 또? 요즘 애들 왜 이렇게 큰 거야? 이만큼이나 있는데 설마 내가 제일 작다고? 와 너무한 거 아니냐. 중2 아니야? 맞지? 대충 봐도 현림이 나보다 컸던 것 같고 효진이는 확 컸고 연두도 좀 가능성은 여기 둘인가? 근데 니들 곧 무럭무럭 자랄 거잖아요. 예. 부럽습니다. 화이팅 많이 크시도록. 자. 제가 키가 많이 작아서 슬펐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슬픈 건 슬픈 거고 그지? 근데 키 작으신 분들이 또 이제 계시잖아. 그래서 항상 막 희망 같은 걸 가지시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물론 희망을 갖는 게 좋은데 너무 희망적으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안 크더라고. 네, 안 크는 건 안 크는 거고. 그럼 왜 크냐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크는 애들 왜 크냐? 그냥 유전적으로. 기본적으로 마덜 파덜이 마덜과 파덜의 결합으로 여러분이 생겨났잖아. 그 여러분의 유전자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어요. 유전자 레벨에서. 소용없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160인 친구가 170이 될 때까지 크는 거는 메시처럼 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일반인이 성장 주사를 몇 대 더 맞는다고 2, 3cm씩 자란다 까지는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5cm, 10cm 이상의 유의미한 체, 그러니까 원래 작아야 될 친구를 크게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그건 안 돼요. 하나 방법이 더 있습니다. 호르몬으로는 안 되고 그 뼈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받는 친구도 요새 많다라고 하더라고. 키가 크면 자신감도 커지는 거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유전자 레벨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아빠 엄마 크니까 나도 크겠죠. 그거는 운이 좋아야 되는 일인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두 분 다 크면은 확률상으로는 이제 자식이 클 확률이 높아요. 확률상으로는. 왜냐하면 웃긴 게 키 작은 게 우성이에요. 물론 다 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키가 좀 작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작다 하는 건 아니지만 작을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고, 엄마 아빠 키가 크면은 작을 확률이 낮아요. 작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사람 밑에는 무조건 큰 사람이 태어나게 돼 있다고, 기본적으로. 작으면은 큰 사람이 태어날 확률도 물론 있지만 다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작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데, 부모님이 작으면 여러분 키가 작을 확률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탓해도 돼. 뭐 어쩌겠냐 근데. 엄마 아빠 탓한다고 키 크는 건 아니니까 탓해봤자 소용은 없다고. 우리 집안 자체가 다 작거든. 외가 쪽도 작아. 외가 쪽도 작고 친가 쪽도 작고, 외가 쪽에 사촌 동생들은 커요. 왜? 그거는 이제 우리 이모님들이 낳았지만 이모 부는 다른 집안 사람이잖아. 다른 유전자 이렇게 섞어줘야 큰 거고. 자, 우리 마더는 키가 작은 집안이잖아요. 우리 파더도 키가 작은 집안이거든. 저도 키가 작습니다. 제 동생도 작은데 이제 171인가? 이제는 아니고 30인데 뭐 이제야 171인가인데 우리 친가 통틀어서 제일 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들 작아요. 다들 작아요. 이런 슬픈 일이 있나. 그래서 저도 작습니다. 심지어 전 아빠보다도 작아요. 이제 유전적인 레벨에서 잘못되었고, 일단 이것도 잘못되긴 했는데 제가 키 크려는 노력도 전혀 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약간. 물론 어릴 때 다들 하는 거 있잖아. 뭐 멸치를 많이 먹어야 된다. 칼슘이 중요하다. 우유를 많이, 다 개똥 같은 소리고. 담배 피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그건 너무 기본적이지만 저도 안 마셨어요. 안 폈고. 해도 키 크는 데는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농구 줄넘기는 유리하다. 아닙니다. 도움은 되지만 너무 심한 운동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농구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 키 큰 애들이 하는 운동이에요. 키 큰 애들이 하기 좋은 운동인 거지, 키 작은 애들이 키 크려고 하는 운동은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키 작은 애들이 유리한 건 탁구죠. 너무 크면 안 된다, 탁구는. 민첩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쌤은 탁구 잘하냐면 그렇진 않다, 알겠지? 자. 그때 유전자 레벨에서 결정이 돼. 예를 들어서 쌤이 한 160에서 165 정도로 클 거라고 어느 정도 유전자 레벨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거야, 검사를 해봐도. 왜냐, 이게 딱 160이다, 163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게, 유전자 레벨에서 한 162까지는 된다 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을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키 크려는 그 노력을 꾸준히 많이 한 친구라면 이게 최대값인 165가 되거나 여기서 한 플러스 2, 3cm 정도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키가 나올 수는 있고 이거보다 더 작아질 수는 있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한 10cm짜리 그럴 일은 안 일어나요.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하거나 뭐 어린 나이부터 뭐라 그러노, 그 영양결핍? 요새 그런 애들이 어딨어. 영양 부족으로 쓰러져서 맞지, 병원 가서 링겔 맞아.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런 게 어딨냐 요즘에. 이런 거 없단 말이야. 환경적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이제 평균 키가 커지고 있는데, 유전적으로도 점점 키는 커지는 것 같긴 해요. 키 큰 사람들끼리 결혼 확률이 아무래도 높으니까. 어쨌든 유전자 레벨에서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환경적 요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클 애들은 뭔 짓을 해도 크긴 크는 거고, 안 클 애들은 뭔 짓을 해도 커봤자 저만보다 많이 크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모님 마들이 엄청 커서 유전자 레벨에서 185에서 190까지 크기로 결정되어 있는 친구가 하루 종일 놀고 밤새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술까지 담배는 너무 심한가? 하여튼 했을 때도 못 커도 184호는 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노력해서 막 아까 말한 대로 성장 주사 맞고 운동 막 꾸준히 하고 그렇게 해서 167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얘한테 어떤 생각이 들까? 저 새끼는 뭐 했는데 왜 계속 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클 놈이 크는 거고 안 클 놈은 안 크는 거야, 알겠지? 이걸 빨리 받아들이는 게 정신적으로 이롭더라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거. 군대 가면 큰다더라 그런 거 없다, 알겠지? 큰 놈이 계속 커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왜 키가 크냐면 커지는 느낌은 아니고,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무엇보다 이제 자세가 발라지거든. 여러분 자세 지금 다 봐. 구부정하잖아, 앉아있는데. 자세를 이렇게 딱 펴고 가슴을 딱 펴고 허리를 꼿꼿이 하고 이런 자세가 중요한데, 군대 가면 일단 차렷부터 해서 자세부터 완벽하게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수구정하게 이렇게 대충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펴지니까 키가 커지는 겁니다.
물론 진짜로 큰 애들도 있겠죠. 그때 돼서도 계속 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1, 2cm인데 여러분 얘가 1, 2cm 큰다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심지어 난 안 컸어요. 심지어 원래 자세가 되게 발랐던 편이라서 군대 가서 뭐 더 크고 이런 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선생님 저는 키가 작은데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뭐 이거랑 똑같은 질문 수지야. 쌤 저는 못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야지. 쌤 저는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할까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리학적으로 새 사람이 되려면 저기 다이빙을 해서 하지만 그러면 여러 사람이 슬퍼하지 않을까요? 주위에서. 그것도 이유가 못생겨서라니. 그게 제일 그건가? 멍청해서 죽는다니. 진짜 멍청한 놈이잖아. 멍청하다는 이유로 자살까지 해? 그럼 멍청한 놈 맞네요. 키가 작다는 이유로 죽을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슬픈 일이야 있겠지. 여러 가지 경우가 힘들 수 있어요. 키가 작고 못생겼으니까. 또 저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인데 어떻게 할 거?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아니 쟤는 막 나랑 똑같이 먹고 밤새 막 이제 야식도 먹고 해도 살이 안 찐데 왜 저는 계속 살이 찔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체질이 그렇고 유전자가 그런데 어떡하니. 다 받아들이시고 살면 돼. 그래서 자꾸 그런 단점을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살이 찌는 게 싫다. 그럼 덜 먹으세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먹어서 그래. 북한 애들이 다 말랐거든. 확실하다. 못 먹으면 마르게 돼 있어. 한 번에 폭식 때리면 살이 좀 더 찌기가 쉬워요. 그리고 저는 키가 작은데 어떡해? 뭐 어떡해? 그냥 살아. 못생겼는데 어떡해? 그냥 살아. 알겠지? 대신 노력을 한다면 키가 작다. 그래도 좀 더 크려고 노력은 하는 게 맞아요. 쌤도 클리닉 가서 검사해보니까 이제 그 마디가 거의 다 껴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잘 끄면 한 5cm 가까이 클 수 있다며 이러던데 165까지 큰다 그랬는데 쌤은 실제 162거든요. 165까지도 못 컸어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때 노력할 걸 하는 후회는 좀 듭니다. 드는 돈에 비해서 굳이 한 2, 3cm 더 크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있었고 뭐 클 때 되면 크겠지라 안 크면 안 크는 대로 살지였는데 후회는 좀 됩니다. 조금이라도 큰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있었어. 너무 작잖아 사실. 한 168cm나 9cm였으면 노력했을 것 같은데 162, 3cm니까 여기서 2cm 더 크면 165인데 잘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돈도 아낄 겸 그냥 안 했는데 내가 착각했던 거지. 어차피 엄마 돈인데 할걸. 난 나중에 엄마 돈이 내 돈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거 한참 더 있어야 돼. 그런 이벤트가 생기려면 아직 3, 40년은 더 있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엄마 아빠를 오랜만에 봤지만 뭐 건강까지는 아니어도 죽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 유산이 되려면 뭐 어떻게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야 나보다. 보고 계시나? 가끔 보던데 우리 엄마. 뭐 하여튼 먼저 가야 내가 받을 거 아니야. 또 뭐 가지도 않았는데 달라 그럴 수는 없잖아. 좀 남아있더라고. 재수 없으면 재수 없는 게 맞나 말이? 100살 110살까지 살지도 몰라 우리 엄마 아빠는. 저는 120, 130까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 이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돼. 아니면 여러분 70, 80 돼서 물론 그때도 이렇게 다니진 않고 이렇게 다니고 이제 머리가 허해지긴 했지만 까딱 잡아서 일해야 되는 거야. 그지? 자, 아무튼 얘기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9번 볼게요. 이거 9번 보자고. 나도 집에 가고 싶어. 아무튼 그런 걸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걸 해. 공부하고 못생겼으면 그래도 적어도 깔끔하게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손톱 발톱 깔끔하게 자르고 항상 잘 씻으시고 규칙적으로 드시고 알겠지? 그 살부터 좀 빼고 젊을 때야 어릴 때야 뭐 상관없는데 쌤처럼 나이 들었다고 살 이렇게 자꾸 찌면 안 된다 알겠지? 살 빼야 되는데 그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머리도 좀 관리하고.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럼 배워야지. 머리에 왁스도 좀 발라보고 이렇게도 잘라보고 저렇게도 잘라보고 머리도 길러보고 잘라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잘 꾸미면 낫다니까 사람이. 본판이 차은우면 아무거나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안타깝게 모두가 차은우일 순 없잖아. 그치? 본판이 김노욱이면 노력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진 않지만 예쁜 호박 정도는 돼야 같은 호박 중에서라도 괜찮은 호박을 만나던가 기회가 되면 수박이 속아서 만나줄지 아냐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줄 안 끊으면 그냥 못생긴 호박밖에 안 됩니다. 예쁜 호박은 돼야 될 거 아니야. 단호박이라도 좀 되든가 튼튼하게 속이라도 채워보든가 공부를 하든 노력을 하든 뭔가 해야지. 못생겼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거 아닐까요? 키 작았다 하면 키 작은 대로 노력은 해야죠.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나쁜 대로 노력은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는 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잘생기고 똑똑한 친구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길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걸 해. 자, 모든 음의 실수입니다. 아하, 음의 실수. x가 음의 실수예요. 음의 실수. 그러니까 x는 0보다 작다지. 자, 그래서 2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는 양수긴 양수인데 그냥 양수가 아니야. 자, 그래서 뭐다? 0보다 작은 음의 실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t는 0보다 크긴 큰데 1보다도 작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t는 0과 1 사이의 값이어야 된다. 따라서 2차 부등식을 치환해주면 지수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으로 바꿔주면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입니다. 2분의 1t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인데 언제? 0과 1 사이의 t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하도록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리죠 이거? t-4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분의 1이 0보다 작다네요. 그럼 이걸 0과 1 사이에 그리시면 되잖아요. 됐나? 자, 다시 이렇게 t-4분의 1의 제곱을 전개한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식이 이 식으로 표준형으로 바뀌었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제가 아니야. 그래프는 어디서? 0부터 1까지 그려질 테니까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까지 그려져 있다. 0,-k고요. 1 넣으면 2분의 1 k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뭐가? 모든 값에서 0보다 작아야 돼. x축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우리 중에 제일 큰 친구인 2분의 1 k도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죠. 참고로 여기 비어있기 때문에 같아도 됩니다. 같아도. 그래서 k가 2분의 1 k가 0 이하라면 이 그래프가 요 최대값보다 더 위에 있든 실제 최대값은 없습니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내지는 이렇게 만났든 어찌됐든 간에 모든 실수가 아니라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 t에서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거지. 따라서 k가 1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답을 마무리해 줘야겠네요. k의 최소값 2입니다. 2번 2분의 1이에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프를 그려 보시고 이 아이디어 꼭 기억해. 우리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뭐보다 크면 우리 모두가 걔보다 크다. 우리 중에 제일 큰 친구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우리 모두 이 부등식 모두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과제는 오늘 했던 스텝 3 두 단원 있죠? 오답 정리해 오시고 복습 꼭 해야 된다 친구들. 그냥 센 몇 쪽까지니? 그 50 몇 쪽까지였는데 목이야 54쪽까지죠? 네. 그 다음에 그 1일 테스트 검사 받으신 분은 퇴근하시도록. 센 책이랑 검사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센 검사 안 받으신 분은 검사 받아라. 왜 안 그지?